네, 연말도 잘 보내야 되고 내년 준비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뉴스를 들어봤는데 연말도 그렇고 내년 연초도 그렇고 환율 걱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방금 브리핑에서도 뭐 증시 관련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만 네. 유일한 걱정거리라면 바로 환율이에요. 네. 근데 환율 문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높은 환율을 구가했던 원인 중에서 글로벌한 원인도 있고 국내적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게만 보면 글로벌리한 원인은 뭐 한미 금리 차이라든지 미국의 통화량이 우리보다도 적게 늘었는데 우리 M2가 더 많이 늘었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네. 지금 냉정하게 보면 그런 어떤 글로벌리한 원인들은 방향을 바꿨다고 보는 게 맞아요. 미국도 금리를 내렸고 우리는 금리를 동결한단 말이에요. 금리 차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이 이제 어쨌거나 QT 종료하고 단기 국채 매입에 들어가면서 나름대로는 유동성 확대 국면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M2 관련한 차이도 많이 좁혀진단 말이에요. 즉 글로벌리한 환경은 반대 포지션으로 일단 돌면서 환율을 내리는 방향으로 환경이 조성됐어요. 네. 그런데도 지난주에 장중 1480을 두 번 정도 터치하면서 뚫었죠. 예. 계속 지금 좀 불안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 순수히 국내적 요인만 현재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국내적 요인을 냉정하게 봤을 땐 뭐냐? 수급입니다. 단기 수급이에요. 단기적으로 달러가 현재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급을 건드리는 요인들이 사실은 달러 환율에 지금은 네. 가장 중요한 결정타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축소하고 이제 정확하게 찍고 나니까 당국의 대책이 이제 좀 명료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이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뭐 전시, 뭐 국제적인 사변, 뭐 계엄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사실은 여는데, 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금통이 열렸고요. 그 이전에 청와대가 정책실장이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이어서 이제 기재부까지도 나서면서 지금 연말 환율 관리에 총동원되는 당국의 총동원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주말에서 있었던 대책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내적 요인으로 한정하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게 일단 명확하게 아마 읽히실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것들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를 하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 외화 지준 그러니까 외화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을 이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라는 대책이 발표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외환 많이 갖고 하면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 부담금 내라고 했던 거 면제해 줄 테니까 환 많이 가지고 들어와라는 네. 뜻이고 외화 예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준율 이상으로 갖고 있으면 한국은행으로 다시 가지고 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동안은 가지고 와라고만 하고 사실은 이자를 안 줬거든요. 네. 근데 우리한테 가지고 와. 그럼 이자 이자 줄게. 준다고, 예. 라고 해서 달러 관련한 수급을 원활히하는 대책을 지금 의결했단 말이에요.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정책실장이 나서서 이제 7대 기업들을 쭉 면담하면서 네. 지금 기업들이 해외에서 환전하지 않고 대기 중인 수요라든지 또 무역 관련해서 원래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 내고 물량으로 쌓아놓고 대기 중인 수요들을 좀 적절하게 시장에 풀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시장에 과연 환율이 잡힐 것인가가 문제인데 왜 지금 특히 이 연말 종가 관리가 신경을 많이 쓰느냐 당국이 많이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연말 특히 12월 30일 종가가 확정되면 그 종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동시에 확정돼요. 예. 예를 들어 국가 채무가 확정되고요. 그다음에 은행들도 역시 이제 달러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달러 채무 관련한 종가가 또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은행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달러 관련해서 1,300원에 예를 들어서 빌려왔는데 아직 갚을 기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1,500원으로 종가가 확정됐다 그러면 200원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갚아야 될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장부상. 예. 아직 갚을 기간은 안 됐더라도 그럼 그 올라간 것만큼 추가적으로 은행은 다시 BIS 비율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은행 유동성에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업, 은행 등등등이 연말 종가에 사실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국가 채무 관련해서도 지금 내년도에 좀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대외 순채무 관련해서도 영향이 많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정부, 한은 청와대가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해서
총동원되는 모양새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부 당국의 입장을 놓고 시장이 그럼 어떻게 반응할지가 이제 핵심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전망을 보면은 하단을 1,450선 정도로 보는 게 가장 다수인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요. 물론 1,500원이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1,450선에서 1,500선이 가장 뭐랄까요 합리적인 다수 전망을 현재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달러 환 관련해서 가장 그래도 국내에서 전문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구외환은행이죠. 이제 하나죠. 예. 하나에서 엊그제 이제 나온 리포트가 제가 볼 때는 조금 합리적인데 현재 원달러 환율을 고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1,380원대 진입도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근거를 댔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 쪽에서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이런 걸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내년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년에 이제 세계 국채 지수 WGBI가 우리가 들어갔거든요. 그 자금이 상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면 거꾸로 이제 하방 압력을 갖고 온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이 아마 정부와의 어떤 그 정책적 호흡을 맞추면서 환전에 좀 가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차를 고려하더라도 지금을 고점으로 찍고 점점점 하향 안정화되는 방향으로는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어쨌거나 연말 이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인 이 환율 문제가 정부 당국의 이 총력 대응을 통해서 잡힐 수 있는 줄에 예의 좀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평론가님 걱정이 되는 거 우리나라의 빚 부담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이게 거의 뭐 탑을 찍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네. 이거 어떻게 맞습니다. 네, 뭐 볼까요? IMF라든지 국제 경제 기구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중요한 지표가 해당 국가의 재정 문제입니다. 네. 국가 부채, 뭐 재정 적자 이런 부분인데요. IMF가 또 다시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맞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부 재정 지출 중에서 각종 연금,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등등등을 그냥 순증을 하지 않더라도요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경성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경성 예산. 예, 정부가 깎을 수가 없어요. 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정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늘어난다. 이건 뭐 움직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저절로 두더라도 우리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는 그런 성격이 바뀌는 그런 국면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특히 내년에 사실은 한 60조 정도의 벌써 세입과 세출 불균형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적어도 100조 이상의 이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그리고 이제 국가 채무 200조 이상의 내년에 순증.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 채무 관련해서 걱정이 많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국가 채무의 양보다는 우리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거든요. IMF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정부 스스로 예정한 중장기 국가 채무 이 조정에 관한 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10년 단위 계획, 20년 단위, 30년 단위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들에 따라서 이미 예측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 이 국가 채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놓은 증가율보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2배 이상 시계율이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양과 속도가 동시에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요. 네네.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 채무에 관한 경고는 일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한때 그래도 잠재 성장률도 거의 뭐 3 이상 나왔었고요. 실제 경제 성장률도 나름 괜찮았었는데 최근 3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사실상 0%대로 추락했다라는 게 우리가 공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주요한 설비 투자가 주로 미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국, 인도 쪽으로 나가면서 국내적으로는 설비 투자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내수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내수, 잠재 성장률 등등등해서 모든 경제 지표가 사실은 충격적으로 추락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고
뭐랄까요, 꺼진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제 마중물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가계 상황을 볼 때는 가계 부채 심각하고요. 또 내수 침체로 인해서 자영업자 경기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가계 위주로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상황이 안 되죠. 그럼요.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주로 외국에 많이 했었고요. 생각보다 기업 부채도 높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위주로 시장의 재편도 바라기도 어려운 상황.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 부득이하게 확대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또 한편 합리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냐? 부채 증가를 감수하고라도 부채를 냈기 때문에 그 부채를 통해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성장이 커지면 GDP가 커지거든요. 예, GDP가 커지면 부채가 는 것보다 GDP 분모가 그렇죠. 커지면 예. 결국 국가 부채 비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낸 확대 재정과 국가 부채를 통해서 더 큰 승수의 성장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인과관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주목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엔화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지금 BOJ에서 25bp 올려서 30년의 최고 이제 환율이 되긴 했는데, 금리가 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엔화 자금이 미국 네. 성장주에 또 많이 투자가 돼서 그렇습니다. 미국 성장주를 바라보는 논점, 시각 이런 부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국제적으로 이번에 엔캐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이 어쨌거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고요. 만장일치로 25bp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로 일단 올라는 같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뭐 많이들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자체의 충격보다는 그로 인한 소위 말하면 엔캐리 반대 포지션인 엔캐리 청산이 얼마나 일어날까, 또는 세계 금융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이 얼마나 놀랄까,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환율이 안 떨어졌어요. 네.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시장이 환시장인데 환율이 안 떨어졌습니다. 네.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전장보다 올라가면서 197엔을 돌파하면서 외려 금리 인상 전보다 더 환율이 안 좋아졌어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시장이 예상했고, 그래서 이번 인상을 준비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또는 가속화하게 올릴 것이냐인데, 그렇죠. 네. BOJ의 여러 가지 선언문이라든지 추가 기자회견이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완화된 포지션을 갖고 있다. 많아봐야 한두 번이고 아직도 일본은 실질금리로는 마이너스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투로 시장을 달래는 멘트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죠. 즉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할 필요 없다. 단지 0.25 상승에 불과했다라고 딱 시장이 이번 성격을 분석하고 나니까 네. 청산은 고사하고 원래 있었던 포지션으로 빠르게 원복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산 시장에 오히려 버블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자산 시장으로의 땔감이 유입됐어요. 비트코인이라든지 코인 시장 관련해서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성장주 관련해서도 역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확인된 게 뭐냐? 달러는 당연히 달러죠. 세계 제일이 축통하니까. 근데 달러는 어쨌거나 금리가 있고 조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를 제외하고 사실상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돈 공장은 역시 일본이었다라는 거죠. 그 돈 공장이 어느 순간 우리 공장 문 닫을 거야, 또는 예. 우리 공장에서 이제 돈 빌리려면 높은 자금이 필요해라고 하는 순간 세계의 돈 공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현재까지 BOJ 발표 이후에 적어도 한 2박 3일 정도의 지금까지는 아직은 돈 공장이 계속 운영을 해 굴러간다. 굴러가라고 하니까 국제적으로 적어도 저금리나 공짜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버블 내지는 유동성으로 버텨낼 수 있는 시장, 코인 시장이라든지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미국 내 성장주 시장 관련해서도 여전히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네. 투심이 많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래도 엔화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환율이 우리 환율도 떨어지는 동조화 내지는 프록시 현상을 좀 기대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소 멀어진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일본도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AI에 대규모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의 합작사 이런 소식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패권 전쟁이 치열해집니다. 일본이 AI 패권 경쟁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습이에요. 네. AI 국산 AI에 28조를 쏟아붓는다는 발표를 냈습니다. 민관 합동 투자 규모인데요. 일본의 경제산업성 발표에 따르면 AI 기반 모델을 이제 일본의 자국 AI 이 모델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예요. 여기 정부 돈이 약 한 우리 돈으로 한 9조 4천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고요. 민간 자본이 한 18조 8천억 정도가 투자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소프트뱅크가 이제 민간 자원 관련해서는 총 조달 어떤 총괄 책임을 맡는 것처럼 보이고요. 해당 회사는 약 한 100여 명 정도의 전문 기술자들이 이제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뭐 아직은 이제 발표기 때문에 일본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델링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업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AI 산업 발전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모델은 뭐냐면요. AI 권역을 보면 미국이 한 권역, 중국이 한 권역, 유럽 한 권역입니다. 나머지 아시아는 중국과는 협력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데이터 주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아시아 전체를 한 권역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AI 거점, AI 수도를 한국이 가져간다라는 게 국가 모델이에요, 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독보적으로 빨리 지금 성장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국가 계획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네. 혹시 일본이 아시아의 거점을 노린다면 우리와의 중장기적으로의 경쟁이 조금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본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뭐랄까요 좀 글로벌리한 어떤 거점으로서 역할을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연말 전략 또 이렇게 봐드리는 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지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도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